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수능 완성의 노연서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 우리가 드디어 쓰기, 어휘, 어법을 들어갑니다. 유형이 무려 7개, 그쵸? 자, 7개 유형 언제 다 개념 설명하고 문제 풀려고 이 선생님이 이걸 한강으로 잡아놨지? 라고 생각하세요? 다 할 수 있으니까 그랬죠. 선생님은 능력자니까요. 그쵸? 자, 여기 보시면은요, 각각의 유형마다 개념들이 한 페이지씩 쫙 나와 있습니다. 그쵸? 자, 이 개념들 한번 읽어보고만 가십시오. 네, 우리가 지금까지 뭐 시나 소설이나 또 비문학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그렇게 자세히 안 보셔도 됩니다. 맞아요. 믿으세요, 제 말. 네. 자, 여기 나와 있는 개념들은요, 우리가, 쓰기를 더 잘하기 위해서는 물론 알아야 되는 개념이긴 하지만요, 우리에게 주어진 문제들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그렇게까지 자세히 알아야 되는 개념들은 사실 아닙니다. 그래서 너무나 개념들이 여러 가지가 있고 많지만 선생님이 이런 것들을 압축해서 단순화시켜서 여러분들한테 꼭 필요한 형태로만 제공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쓰기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유형에는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 선생님이 하는 얘기를 우선적으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런 다음에 여유가 되면 뭐 읽어보든 그건 여러분 자유예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쓰기, 어휘, 어법을 들어가겠는데요. 먼저 쓰기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자, 선생님이 예전부터 강조해왔던 게 있어요. 자, 5가지 유형. 물론 너무나 다양한 형태로 우리에게 쓰기 문제가 주어지긴 하지만 우리가 사실 쓰기 문제를 풀 때 기억해야 할 것은 2가지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자, 비트박스를 잘하기 위해서는 북치기, 빡치기. 자, 북치기와 박치기 2가지만 기억하면 된다 그랬죠? 쓰기에서도 2가지만 기억하면 됩니다. 우리 쓰기에 북치기, 박치기. 이제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죠? 대답해 보세요. 오늘의 개념 막차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개념 막차. 2가지. 쓰기 문제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첫 번째 주제를 고려합니다. 이 주제에다가 살짝 한 가지를 더 붙여주면 그게 예상 독자가 될 거예요. 그래서 무슨 내용을 누구에게 전달할 것인가?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그 다음에 2번째는 뭐냐? 1대1 대응이에요. 즉, 쓰기 문제는요, 반드시 보기가 주어집니다. 그죠? 이 보기의 내용과 밑에 나와 있는 선택지의 내용들을 1대1로 대응시키면 문제는 다 풀린다는 거죠. 연상이든 개요든 자료든 표현이든 고쳐쓰기든 1대1 대응만 잘 시키면 풀어갈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쓰기 문제 여러분 뭐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2가지. 북치기, 빡치기만 기억하십시오. 자, 그러면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자, 쓰기에는 5가지의 유형이 있어요. 아까 선생님이 잠깐 얘기했던 것처럼 연상하기, 그죠? 그 다음에 자료, 그 다음에 개요, 그 다음에 표현, 그 다음에 고쳐쓰기죠. 이 5가지는요, 뭐 어떻게 변형이 되기도 해요. 그죠? 6월 모의고사 때도 뭔가 새로운 어떤 그런 유형을 만들어 보고자 뭔가 자료와 개요를 합성한 그런 문제가 주어지기도 했죠. 하지만요, 거기서 거기에요. 자, 자료와 개요가 합쳐져서 문제가 나왔다고 해서 이게 전혀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 지금까지 우리가 자료를 풀었던 그 방법 그대로 또 개요를 풀었던 그 방법 그대로 적용하면 되는 문제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쓰기를 위해서 무엇에 대비해야 하는가? 자, 2번째 개념 막차 나갑니다. 바로, 자, 쓰기는요, 여러분 그 단계별 문제 유형들, 그 5단계가 있잖아요. 그쵸? 그 5단계 문제 유형들에 익숙해지면 됩니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이런 유형은 이렇게 풀면 된다. 선생님이 하나하나 알려줄 테니까요. 거기에만 익숙해지시면 쓰기 뭐가 나와도 두렵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주제와 1대1 대응을 기억하라. 그리고 유형별로
풀이 방법들을 살짝 몇 가지 알려드리는 거를 기억하라. 이게 선생님이 이번 시간에 여러분한테 주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첫 번째 연상하기 단계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연상하기와 관련돼서 왼쪽 페이지에 개념들이 막 어마어마하게 나와 있죠. 뭐 일반화, 특수화, 뭐 구체화, 추상화, 인접성, 유사성. 하지만 이 개념을 모른다고 해서 우리가 이 문제를 못 풀지는 않아요. 자, 연상하기라는 건 항상 첫 번째 문제로 제시가 됩니다. 가볍게 풀고 넘어가라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어렵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꼬이게 돼 있어요. 이거는 그냥 뭐만 생각한다? 첫 번째, 주제를 생각하라 그랬죠? 자, 이 주제는 어디에 제시되느냐? 자, 주제는 항상 문두에 제시가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문두를 보면 주제가 뭐라고 나와 있죠? 일 처리의 방법이라고 되어 있죠. 자, 일을 처리하는 방법이에요. 이게 바로 주제라는 거죠. 자, 그런데 연상하기 문제에서는 이 주제에서 한 단계가 더 나가게 됩니다. 뭐죠? 차관점이죠. 자, 일 처리의 방법을 이야기하는 데 있어서 그냥 일은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렇게 처리해야 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상황에 비유를 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여기 차관점을 보면 보기 밑에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어요? 자, 인공, 암벽, 등반. 요즘 선생님이 관심이 있어 하는 분야예요. 너무 해보고 싶은데 예약들이 꽉 차가지고 선생님이 비집고 들어갈 자리가 없어요. 하도 선생님이 운동을 너무 싫어해갖고 좀 재밌는 걸 해보고 싶어서 찾아보고 있는데 집 근처에도 뭐 별로 없고 예약도 꽉 차 있고 이래서 좀 기다리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우리 이런 데서 만나지 않을까요? 자, 나중엔 꼭 잘해야지. 자, 인공 암벽 등반과 뭐를요? 일 처리를 유사하다라고 놓고 보자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 주제, 일처리 방법을 어디서 찾아와야 돼요? 여기서 찾아와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어디에 주어져 있어요? 보기에 나와 있죠. 자,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단계 뭐예요? 주제가 뭔지 알았으면 두 번째 1대1로 대응시켜라 라고 했죠. 자, 그래서 보기에 나와 있는 인공암벽 등반의 이야기와 그리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일 처리와 1대1로 대응을 시켜가면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보기를 보면서 하나씩 대응시켜봐요. 자, 인공암벽에 부착된 홀드를 두 손과 두 발로 잡고 딛고 올라서는 레포츠가 인공암벽 등반입니다. 자, 인공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간편한 옷과 전용 신발, 그리고 미끄럼을 방지하기 위한 초크 등의 장비를 갖추어야 합니다. 선생님 이런 장비 또 사야겠네요. 자, 이거 뭐예요? 필요한 장비를 자기에게 맞는 거를 갖추어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럼 밑에 1번 봅시다. 1대1 대응시켜서 1번 보세요. 뭐라고 돼 있어요?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알맞은 도구나 자료를 준비해야 한다. 도구와 자료에 해당되는 게 위에 나와 있는 옷, 전용 신발, 그리고 초크 뭐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죠? 됐네요. 자, 그 다음에 또한 높은 암벽을 등반하기 위해서는 2인 1조로 짝을 이루어 한 사람이 암벽을 오르면 다른 사람이 밑에서 밧줄을 잡고 안전을 확보하는 도움을 주어야 합니다. 서로 도와야 된다는 얘기네요. 자, 그럼 2번 보세요. 보다 높은 수준의 일을 처리하기 위해서는 동료나, 그죠? 선배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1대1 대응이 되네요. 그 다음 문장 봅니다. 자, 초보자의 경우 실력을 높이려고 매일 암벽에 매달리기 쉬운데 휴식을 하지 않고 연습하다 보면 피로 물질이 축적돼 부상을 당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뭐예요? 무리하지 말고 좀 쉬란 얘기죠. 4번 보세요. 일을 할 때에는 조급하게 생각하여 너무 무리하지 말고 적절하게 쉬어가며 해야 한다. 됐네요. 자, 보기의 다음 부분 뭐예요? 훈련의 강도. 처음에는 약하게 시작해서 점점 강도를 높여야 한다. 5번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낯선 일을 할 때는 수준이나 정도가 낮은 단계에서 시작해서 점점 단계를 높여가야 한다. 여기에 대응이 되고 있네요. 자, 그럼 보세요. 주제 차관점 확인하고 1대1 대응시키니까 1번, 2번, 4번, 5번이 다 대응이 됩니다. 하나 남은 애 있죠? 외톨이 누구? 3번이죠. 그쵸? 자, 일 처리의 중간중간 자신이 일을 처리하는 태도에 대해서 점검하고 반성해야 한다. 이런 내용을 이끌어낼 수 있는 암벽 등반 얘기가 보기에 있었나요? 중간중간 점검하고 반성하는 것과 대응되는 얘기 없었죠. 그쵸? 그 뒤에도 없고요. 자, 그래서 3번이 정답이다. 이렇게 가볍게 풀고 넘어가시라는 얘기예요. 그쵸? 뭐 구체화, 추상화, 뭐 일반화, 특수화, 인접성, 유사성 이런 거 몰라도 풀 수 있는 문제가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 연상하기는요, 요렇게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기억해 주세요. 넘기세요. 자, 두 번째입니다. 자, 두 번째 단계가 바로 자료 활용 단계가 되겠습니다. 이 자료 활용은요, 좀 여러분이 시간이 많이 필요한 문제예요. 그죠? 그리고 좀 여러분이 어렵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유형이 될 수 있습니다. 자, 하지만 자료도요, 우리가 몇 가지 개념만 알고 있다면 쉽게 갈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자료 관련해서 개념 막차 태워 드릴게요. 자, 바로 이겁니다. 자료의 종류가 있어요. 인터뷰, 신문기사, 통계자료 이런 것들이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요즘 자료 문제와 개요 문제를 통합해서 내는 게 추세예요. 자, 우리는요, 사실 종류만 봐도 이게 개요의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 있을지, 그죠? 개요와 통합이 안 된 문제라 하더라도요, 개요에 대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이 자료를 뭐 문제 제기에 보여준다, 이 자료를 가지고 해결 방안을 제시한다, 이런 식으로 결국 개요가 우리에게 주어지지 않아도 개요가 머릿속에 있어야 풀 수 있는 문제가 자료 문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개요가 주어지지 않아도 개요가 있다라고 가정하고서 어떤 글의 개요가 서론, 본론, 결론, 본론의 뭐 문제점과 뭐 원인과 뭐 해결책 이런 식으로 있다고 가정하고서 자료를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자료가 그 중에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하느냐, 어느 곳에 들어가야 하느냐는 자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문제를 보면서 선생님이 얘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거기 밑에 유형 다지기 자료 활용 문제를 한번 보십시오. 자, 보기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에 대한, 자, 보세요. 문두에는 항상 뭐가 있다? 주제가 나와 있게 됩니다. 자, 이제 우리는 자료 문제로 가게 되는 거죠. 마찬가지로 자료도 뭐예요? 주제와 1:1 대응으로 푸는 겁니다. 쓰기 문제니까요. 그리고 주제는 문두에 주어진다 그랬죠? 자, 문두의 주제가 뭐라고 돼 있어요?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이죠. 자, 그러니까 장애인들이 자기가 원하는 곳으로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해줘야 된다라는 거에 대해서는 일단 동의를 한다는 거죠. 그죠? 그 권리를 확보해줘야 된다. 이동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 그 필요성은 당연히 있는 것이고 그 방법에 대한 글을 쓸 거라는 얘기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나와 있는 자료들을 이 글에다가 1:1로 대응을 시켜줘야 돼요. 자, 먼저 첫 번째 가자료를 보니까 뭐가 나와 있냐? 자료의 종류에 따라서 개요에 대응되는 부분이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자, 가에는 보면 인터뷰가 나와 있어요. 자, 인터뷰 자료는요, 뭐예요? 자, 일반인 인터뷰와 전문가 인터뷰가 있죠. 일반인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어디에 쓰이냐? 주로 실태를 제시하거나 문제를 제기할 때 일반인 인터뷰가 쓰이게 됩니다. 자, 전문가 인터뷰 같은 경우에는 뭐가 나올까요? 뭐 원인에 대한 분석 이야기할 때 혹은 해결책을 제시할 때 전문가 인터뷰가 사용되게 되겠죠. 자, 지금 우리가 장애인 이동권 확보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의 인터뷰 자료는 장애인의 인터뷰, 그러니까 일반인의 인터뷰에 들어가게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은 당연히 실태와 문제 제기를 하는데 사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읽어보니까 밖에 나가서 친구 만나고 영화 보고 병원 가보고 싶고, 그런데 휠체어를 타고 밖에 나가면 너무나 어려운 일들이 많다. 그래서 그렇다고 집에만 있으면 답답하니까 여건만 되면 나가고 싶다라는 그런 실태 문제 제기가 나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1번 보세요. 자, 가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이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현실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그게 뭐예요? 문제 제기죠. 마음대로 이동하지 못하는 현실, 그게 뭐예요? 실태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일반인 인터뷰는 실태 제시, 문제 제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거 여기서도 보여주고 있죠. 그죠? 자, 그래서 1번처럼 하면 되는 겁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나를 한번 보세요. 자, 통계 자료가 나옵니다. 자, 통계 자료 같은 경우엔 다양하게 사용될 수 있어요. 실태를 보여줄 수도 있죠. 현황, 뭐 이런 거니까, 그렇죠? 현황, 실태 이런 걸 보여줄 수 있고, 또 원인을 분석하는 데에도 통계 자료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일단 통계 자료를 보면 여기 보면 막 몇 퍼센트 뭐 이런 것들이 나와 있죠. 그렇죠? 자, 뭐가 가장 의미가 있을까요? 가장
큰 숫자가 나와 있는 거. 그래프로 친다면 가장 높이 있는 것이 의미 있는 자료가 됩니다. 1순위, 2순위를 보란 얘기예요. 자, 그럼 여기에서 통계자료 1번. 장애인들이 교통수단 이용을 어려워하는 이유. 1위가 뭐예요? 버스나 택시가 불편하다는 거죠. 그 다음 2위 정도 봐줄까요? 지하철, 엘리베이터 등 편의시설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2번 가봅니다. 자, 나-1을 활용하여, 그쵸? 이 통계자료를 이용해서 첫 번째, 두 번째 것만 보니까 해결이 되죠. 그쵸? 버스나 택시, 지하철의 불편함. 이거에 대해서 얘기했던 거죠. 이것이 장애인들의 이동을 방해하는 중요한 원인임을 밝힌다. 2번 맞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을 보세요. 자, 나-2번. 저상버스 도입의 저해 요인. 자, 저상버스가 뭐냐? 밑에 설명 나와 있죠. 표 밑에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어서 장애인이나 노약자가 쉽게 승하차할 수 있는 버스. 이게 바로 저상버스입니다. 그런데 이 저상버스를 도입하는 거를 저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거죠. 방해하는 요인이 있다는 겁니다. 역시 이것도 1순위, 2순위만 보세요. 1순위 뭐예요? 정부 및 지자체의 지원이 부족하다. 정부 차원에서의 문제를 제기하죠. 그죠? 그 다음에 2순위는 뭐죠? 시내버스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자, 일단 정부 나왔으면 여러분, 자, 정부라는 말 나오면 여러분 뭘 건드리면 되냐? 제도. 이런 걸 건드리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시내버스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하다, 사람들의 인식이 부족하다. 이 두 가지가 지금 가장 큰 문제라고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러면 3번을 한번 보도록 하세요. 자, 3번이 아니구나. 미안해요. 선생님 잘못 봤어요. 자, 다까지 먼저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다를 보면 이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신문 기사가 나와 있어요. 자, 신문 기사라는 거, 자, 이 신문 기사도 내용에 따라서 개요의 어떤 부분에 들어갈 수 있는지를 봐주라는 얘기입니다. 자, 먼저 신문 기사 1이라고 되어 있는 걸 한번 보도록 합니다. 다자료에서요. 자, 한 학생의 관심과 배려가 시각장애인들의 이동을 편리하게 만들었다. 자, 이 장애인에 대한 이 학생의 관심이 뭐예요? 점자를 배우는 것으로 나타나게 됐죠. 점자를 배웠으니까 엘리베이터에서 상하가 바뀐 것을 알게 되었고요. 그죠? 자, 그랬기 때문에 이 친구가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10차례 시정 요구를 한 결국에는 이것이 모두 바르게 부착되었다. 결국 여기에서 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뭐예요? 무엇이 필요하다? 관심과 그리고 배려가 필요해요.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신문기사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 자, 2008년 현재 우리나라에 보급된 저상버스가 전국 시내버스 대비 4.55%에 불과한 실정이다. 부족하다는 거죠. 어쨌든 뭐뭐에 불과하다라고 했으니까. 자, 실태를 보여주고요. 그러면서 마지막에 뭐라고 돼 있죠? 정부 차원의 특별위원회의 설치가 요구된다라고 해서 어떤 정부 차원. 아까 뭐라 그랬어요? 정부를 건드렸다? 그럼 우리 제도라는 말을 하면 되는 겁니다. 자,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 그래서 이 신문기사의 내용은 뭐예요? 관심과 배려가 필요해요. 정부 차원에서 제도 마련이 필요해요. 어디 들어갈 수 있을까요? 해결책에, 그쵸? 근거 자료로 들어갈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3번 보세요. 가와 다의 이, 이거죠. 그쵸? 다의 2번. 이거를 활용해서 기존 버스에 비해 장애인이 이동하기에 편리한 저상버스를 장애인이 잘 이용하지 않는다는 것을 제시하면 안 되죠. 그죠? 자, 지금 이거는 뭔가요? 저상버스 너무 이용하지 않아서 문제예요? 없어서 문제인 거잖아요. 그쵸? 타고 싶어도 없어서 못하는 거지. 장애인들이 뭐예요? 이거를 잘 이용하지 않는 게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3번이 답이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에 4번 보세요. 나-2와 다-1을 활용하여, 자, 나-2가 뭐였죠? 이거? 자, 정부 차원에서 지원이 부족하다라고 했고요. 자, 시내버스 사업자의 인식이 부족하다라고 했습니다. 즉, 인식적인 측면 건드렸죠. 그쵸? 그런 다음에 다의 1을 보면 뭐가 있었어요? 관심과 배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은 결국 이것과 이것을 건드린다는 것은 뭐예요? 사람들의 뭔가 인식이 변화돼야 된다. 관심이 필요하다. 이런 얘기를 할 거 아니에요. 자, 그러니까 4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비장애인의 무관심과 이기심이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저해하는 요인 중 하나임을 지적하고 비장애인의 관심과 배려가 필요함을 역설한다. 자, 무관심과 이기심
이 부분에서, 그쵸? 통계 자료의 2번에서 우리가 찾아올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관심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것은 바로 이 신문기사 자료에서 찾아올 수가 있겠습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5번 나-2와 다-2를 활용하여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는 정부 내 전담부서 설치를 통한 대책과 지원. 자, 나-2에서도 정부 건드리고 있었고요. 그쵸? 다-2에서도 정부 건드리고 있습니다. 결국 정부 차원에서의 뭔가가 필요하다라는 얘기 해주면 되는 거죠. 됐죠? 자, 그래서 자, 이번 문제의 답은 3번이었어요. 결국 우리는 자료 문제를 풀 때 그냥 막 보는 게 아니고요. 자료의 종류를 보면서 이게 어느 부분에 들어가 있을지를 생각하게 되면 좀 더 쉽게 또 빨리 풀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자, 다음 유형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 개요입니다. 수도 없이 했던 거죠, 사실은. 그죠? 자, 개요 문제에서도 역시 선생님이 아까 이야기했던 주제와 1대1 대응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거를 좀 더 다른 표현으로 선생님이 제시를 해드릴게요. 자, 개요의 개념 막차입니다. 정말 막차예요.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얘기 안 해요. 자, 먼저 개요를 볼 때는요. 첫 번째 주제 고려합니다. 주제에서 벗어난 내용이 있으면 무조건 삭제해야 돼요. 자, 두 번째는 뭐예요?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의 대응이에요. 자, 이건 뭐죠? 어울리지 않는 하위 항목이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즉, 상위 항목의 문제점이라 그러면 밑에 나와 있는 가나다는 다 문제점과 관련된 내용이 있어야 돼요. 해결 방안 이런 게 하나라도 들어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죠? 문제와 해결이 혹은 문제의 원인과 해결이 역시 1대1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정부 차원에서 문제를 제기했다면 정부 차원에서의 해결이 들어가야 돼요. 재정이 없다라고 하면 재정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해결책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문제의 원인과 해결 이것이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게끔 개요를 만들어주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문제 역시 한번 풀어보도록 하죠. 자, 보기는 정부 및 지자체를 대상으로 라고 했어요. 자, 보세요. 선생님이 주제 관련해서 뭐를 같이 봐라, 예상 독자를 같이 봐라 라고 했죠. 자, 이 부분도 예상 독자 부분도 굉장히 문제가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러면 예상 독자가 누구라는 거예요? 정부, 그러고 지자체, 지방자치단체라는 거죠. 솔직히 이것만 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개요 안 보고. 개요 안 보고 풀 수 있어요. 자, 개요 보지 말고 바로 선택지로 가서 한번 읽어보세요. 말이 안 되는 게 있을걸. 뭐죠? 5번이죠. 자, 5번을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결론에서 자, 글의 일관성을 고려해서 작은 도서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범국민적 노력 촉구라고 돼 있죠. 범국민적 노력이라는 거는 뭐예요? 모든 국민의 노력을 촉구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글은 모든 국민 다 보라고 쓴 글이 아니죠. 이 사람들 보라고 쓴 글이에요. 그러니까 예상 독자에 대한 판단이 잘못됐기 때문에 5번이 잘못된 수정 방안. 얘가 답이라는 거죠. 알겠어요? 선생님이 왜 그렇게 북치기 박치기를 강조했는지 알겠죠? 자, 주제와 함께 예상 독자를 고려했더니 그냥 답 나오더라. 이겁니다. 이렇게 해야 여러분 시간 줄어들 수 있다는 거죠. 선생님 수능 완성해서 뭐 해준다 그래서 시간 줄여준다 그랬죠. 쓰기가 제일 시급해요, 여러분. 쓰기에서 너무 많은 시간 잡아먹고 있어요. 쓰기에서 시간 단축해야 됩니다. 이런 식으로요. 알겠죠? 그렇다고 선생님 여기서 끝내진 않을 거예요. 계속해서 다른 부분도 설명을 해주도록 할게요. 자, 일단 예상 독자 이 사람들이고요. 주제는 뭐나 작은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 방안, 이게 주제입니다. 역시 문두에 제시가 되어 있죠. 자, 그러면 나머지 부분들 상위 항목과 하위 항목이 어울리는가, 또 문제점과 해결책이 1대1로 잘 대응이 되어 있는가, 이런 부분들을 살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다 볼 거 없죠? 자, 여기 보면 기역에서 미음까지 표시되어 있는 부분들 있죠? 자, 요 부분에서 문제가 나오는 겁니다. 하나씩 보세요. 자, 기역. 자, 기역은 뭐라고 돼 있나요? 자, 기역 보니까 왼쪽에 자, 지역 주민들의 순수 예술에 대한 관심 제고라고 돼 있어요. 자, 순수 예술? 자, 순수 예술? 이거랑 지금 전체 주제인 뭐요? 작은 도서관 운영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그죠? 순수 예술이랑은 직접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지
않죠. 자, 그래서 나 순수 예술이 들어가 있는 부분 위에 있는 걸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활성화의 필요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활성화라는 건 결국 작은 도서관의 활성화죠. 작은 도서관 활성화와 순수 예술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것과는 연결이 안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얘는 주제에서도 벗어나고 상위 하위 항목의 관련성에서도 벗어나게 되지요. 자, 그래서 1번은 어떻게 고친대요? 상위 하위 항목을 맞춰서 집어넣어 주려면 지역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그렇죠, 도서관이 있으면 정보에 쉽게 접근할 수 있겠죠. 정보에 대한 접근성과 친밀감 제고로 수정한다. 1번 맞아요. 자, 그 다음에 2번 니은은요. 자, 니은을 보니까 니은은 어디에 나와 있나요? 자, 역시 여기 있네요. 2-다. 이게 뭐예요? 장애 요인이죠. 자, 활성화의 장애 요인으로 두 번째 제시해 놓은 거를 보니까 지역 실정에 맞는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 개발 및 보급. 자, 보세요. 뭔가를 개발하고 보급한다라는 거. 자, 이거는 사실 어떤 문제점, 문제의 원인에 들어가서는 안 되죠. 얘는 어디로 들어가야 됩니까? 방안에 들어가야 되죠. 대책에 들어가야 되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뭐예요? 자, 장애 요인이라는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는 하위 항목이 된다는 겁니다. 그쵸? 얘는 이 방안이라는 상위 항목으로 가야 돼요. 자, 그러니까 2번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그래, 논리적 흐름을 고려하여 2-3-라와 맞바꾼다 했어요. 자, 2-3이 뭐죠? 2-3이 바로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되죠. 그러니까 얘는 여기로 보내고 여기에 있는 뭐를 가져와라? 라를 가져오래요. 라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죠? 봉사활동과 위주의 인력 구성으로 인한 전문성 부족. 자, 전문성이 부족하다는 거 역시 방안이 아니라 장애 요인으로 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두 개를 서로 바꿔주면 문제가 해결이 되겠네요. 그렇죠? 역시 상위 하위 항목으로 푸는 선택지였어요. 자, 그 다음에 디귿을 보세요. 자, 디귿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라고 돼 있어요. 자, 이 디귿에다가 3번 보니까 뭐라 그래요? 뭐를 추가하래요. 자, 뭐를 추가한다? 그래, 완결성을 고려하여. 자, 여러분 여기서 보통 우리가 완결성이라고 한다고 하면, 자, 완결성이라는 말은 주로 언제 나오냐? 자, 문제 혹은 그 문제의 원인. 자, 이것과 해결책을 1대1로 대응시켜줘야 할 때 완결성 혹은 일관성이라는 말을 사용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 보시면은요, 그 위에, 활성화의 장애 요인에 왼쪽에 보면 뭐가 있었냐면 다를 보세요. 작은 도서관 지원 법령 미비 및 재정 지원 불충분이라는 말이 있었죠. 자, 그러니까 자, 법령도 좀 안 돼 있고 재정도 없고 그러면 그거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이 일관성을 갖춰주기 위해서는 그 원인에 대한 해결책을 1대1로 넣어줘야겠죠. 그러니까 뭐예요? 법령 정비가 미비하다. 법령이 미비하다. 그럼 그걸 정비하면 되죠. 그렇죠? 예산이 없다. 그러면 확보하면 됩니다. 그래서 3번도 맞는 설명이죠. 자, 그 다음에 4번은요. 자, 리을이 뭐예요? 지역 명사 및 이용자가 포함된 운영위원회 구성. 이거는 뭔가요? 이게 활성화를 위한 방안인데 이 방안은 반드시, 즉 이 해결책은 문제의 원인과 연결이 되어야 한다고 했죠.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다 해결책,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부분, 지역명사 및 이용자가 포함된 운영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내용은 위에서 존재하지 않아요. 그럼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거에 대한 내용을 여기서 만들어주거나 아니면 얘를 없애버리거나 해야지 완결성, 일관성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4번 삭제한다? 맞죠. 자, 5번 아까 얘기했듯이 예상 독자 잘못 고려했기 때문에 이것이 답이 된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자, 그래서 개요 문제는요, 무조건 주제에 어울리지 않으면 삭제한다. 상위 항목에 어울리지 않으면 딴 데로 옮긴다. 그리고 문제의 원인과 해결책, 방안을 1대1로 대응시킨다. 요것만 기억해주면 된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 조건에 맞는 표현 문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거는 여러분 조건에 나오는 용어들 몇 가지를 알고 계시면 됩니다. 우리가 오늘 풀게 되는 이 문제에 정말 자주 나오는 그런 조건들이 있으니까요. 선생님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자, 먼저 여기 보면은
진짜 나올 거 다 나왔어요, 지금. 자, 조건을 봐봐요. 첫 번째. 자, 올바른 화장실 사용. 이건 내용 조건이에요. 내용 조건 말고 형식 조건이 더 중요한데, 형식 조건을 보면 뭐예요? 완곡하다라는 말 있죠. 이거 여러분이 많이 틀리는 거라 그랬죠? 자, 완곡하다라는 거는 뭐예요? 우리가 뭐 간절하게 부탁하고 이런 거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 완곡하다라는 거는 돌려 말하기입니다. 그러니까 직접적으로 말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화장실 올바르게 사용하세요! 라고 말해서는 안 되고 이걸 간접적으로 다른 말로 돌려서 표현하는 것, 이게 바로 완곡 어법입니다. 그 다음에 비유법 찾으려면 뭐 찾아야겠어요? 자, 뭐뭐처럼, 뭐뭐 인드, 뭐뭐 인양, 뭐뭐 같이 이런 직유 찾든가 A는 B다와 같은 은유 찾든가 해주면 됩니다. 그 다음에 대꾸법은 뭐죠? 비슷한 문장 구조를 통해서 쿵짝 운율을 맞춰주는 거죠. 그죠?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합시다. 선생님 항상 하는 얘기가 있는데 이게 제일 찾기 쉽다 그랬죠? 자, 하나하나 다 해보는 게 아니에요. 지금 조건이 4개가 있는데 1번에 4개 다 해보고 2번에 4개 다 해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언제 시간 단축할 거예요? 하나만 잡아요. 찾기 쉬운 거. 그래서 일단 아닌 건 탈락시키란 얘기예요. 자, 그러면 1번을 한번 보세요. 자, 손끼척하는 여유를 갖고 문을 닫는 예의를 지킵시다. 손끼척하는 문을 닫는 여유를 예의를 갖고 지킵시다. 어때요? 자, 뭐뭐하는 뭐뭐를, 뭐뭐하는 뭐뭐를, 뭐하자 뭐하자. 그죠? 대꾸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얘는 일단 대꾸는 돼요. 자, 그 다음에 화장실 바닥에 함부로 뱉는 침은 버려진 우리의 양심입니다. 이건 대꾸가 이렇게 눈에 보이게 나타나지 않죠? 2번 탈락. 자, 그 다음에 3번 보세요. 자, 호랑이는 부패한 고기를 먹지 않듯 변기는 이물질을 먹지 않습니다. 참 재밌는 그런 예문이네요. 자, 호랑이는 변기는 부패한 고기, 그 다음에 이물질을, 그 다음에 먹지 않듯 않습니다. 대꾸가 되네요. 그 다음에 4번은요. 강남 갔던 제비가 돌아오는 것처럼 남을 포용하는 마음 곧 나에게 돌아옵니다. 이것도 윗줄 아랫줄 서로 문장 구조 유사하지가 않아요. 4번 땡. 자, 지금 남은 건 뭐예요? 1번하고 3번만 남아있네요. 그렇죠? 마지막으로 5번 한번 볼까요? 자,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나 급하답니다. 네, 급하시겠죠? 자, 여기 있는 우리는 누구나 급하답니다. 입구에 한 줄로 서서 공평하게 사용합시다. 역시 이것도 윗줄 아랫줄 대꾸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아요. 자, 그럼 우리 지금 1번하고 3번만 가지고 나머지 살펴보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1번 다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1번에 지금 비유법이 있나요? 없네요. 그쵸? 여기에 무슨 뭐 은유도 없고 직유도 없고 의인법도 없고 그러면 하나 남아요. 3번이 답이라는 거죠. 자, 3번만 확인해 봅시다. 자, 여기 보면은 뭐예요? 직유예요. 비유 있어요. 자, 그럼 일단 대꾸법 있고 비유법 있고 뭐만 찾으면 돼요? 자, 올바른 화장실 사용이냐? 그죠? 변기에 이물질 버리지 말란 얘기죠? 근데 말아요! 마세요! 직접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변기는 이물질을 먹지 않아요. 그러니까 버리지 마세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얘는 완곡하게 권유도 만족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가지 조건을 다 만족하고 있는 것은 3번이다. 정답 3번. 이렇게 풀고 가주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보시면요. 완곡, 비유, 대꾸 이게 조건에 맞는 표현에서 가장 중요한, 가장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조건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확실하게 알고 넘어가도록 합시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쯤에서 오늘도 돌아왔습니다. 자, 오늘의 명언 타임. 어이구, 또 이렇게 앞머리 내려오시고. 자, 오늘의 명언은요, 우리 박건희 친구가 들려줍니다. 같이 한번 보시죠. 나는 힘이 센 강자도 아니고, 그렇다고 두뇌가 뛰어난 천재도 아닙니다. 날마다 새롭게 변했을 뿐입니다. 그것이 나의 성공 비결입니다. 체인지의 G를 C로 바꿔보십시오. 찬스가 되지 않습니까? 변화 속에 반드시 기회가 숨어 있습니다. 누구야? 빌 게이츠. 정말 우리 명언 타임에 자주 등장하시는 분이죠. 그죠? 빌 게이츠가 한 이야기입니다. 자, 항상 그 자리에 머물러 있고 변화하지 않으면 절대로 발전할 수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변화해야 돼요. 맨날 하던 대로만 문제 풀고 있으면 안 돼요. 그 방법이 잘못됐다면 바꿔야 됩니다.
여러분이 잘못하고 있는 방법들, 나쁜 습관들, 이런 것들을 이 수능 완성을 통해서 여러분 변화시키셔야 된다는 거죠. 변화해야지만 기회가 찾아와요. 아시겠죠? 정말 이 변화의 기회 마지막이에요. 더 이상 시간도 없고 변화시킬 수 있는 책도 없습니다. 수능 완성을 통해서 완벽한 변화, 완벽한 기회를 잡으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다음 유형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유형은 고쳐쓰기인데요. 고쳐쓰기는 고쳐쓰면 됩니다. 맨날 고쳐쓰는 부분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다 읽을 필요도 없어요. 밑줄 친 부분들만 봐주면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자 123쪽에 제목, 주제만 좀 확인합시다. 뭐죠? 손 씻기 운동에 적극 동참합시다. 이게 제목이네요. 그게 주제겠죠. 그렇죠? 자, 그래서 손 씻기 운동에 동참할 것을 권유하기 위해서 쓴 글이라는 거예요. 어디에다가? 학교 홈페이지에다가. 그럼 예상 독자는 학교 홈페이지에 들어오는 사람들이 되겠네요. 그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먼저 기억. 자, 우리는 표시되어 있는 부분만 보면 된다 그랬어요. 자, 기억 이렇게 돼 있죠? 그 얘기는 뭐죠? 이 사이에 뭔가를 집어넣으란 얘기입니다. 필요한 문장 성분이 있는데 그 문장 성분이 빠졌으니까 여기에다가 집어넣어 주라는 얘기죠. 자, 1번을 보세요. 자, 기억에는 필요한 문장 성분이 생략되어 있으므로 그런지 한번 볼까요? 자, 따라서 손을 얼굴에 대거나 음식을 먹게 되면 세균 등이 체내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 음식 먹으면 안 돼요? 그죠? 음식 먹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손으로 음식을 먹을 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에 손으로 넣어주면 되겠죠. 어우, 싱겁네요. 자, 그 다음에 니은 볼까요? 자, 니은 보면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어요. 자, 문장 전체에 밑줄이 쳐져 있다. 이 문장의 갈 길은 두 갈래입니다. 없어지거나 아니면 다른 곳으로 이동하거나. 그래서 순서가 바뀌든 아니면 삭제되든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는 문장은 갈 길이 두 가지밖에 없다는 거죠. 얘는 어떻게 돼야 될까요? 자, 손 씻기는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게 2번에 보니까 뭐라고 돼 있어요? 자, 2번에 보니까 둘째 문단의 통일성. 여러분, 통일성이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은 주제라는 얘기예요. 근데 그 전체 주제가 아니라 둘째 문단의 주제잖아요. 자, 둘째 문단의 주제는 뭐냐 하면 읽어보니까 뭐예요? 손 씻기 방법이네요. 그죠? 자, 그러니까 손 씻기 방법이라는 둘째 문단의 주제와 여기 니은에 나와 있는 손 씻기가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이다라는 말과 관련이 없죠. 관련이 없으면 얘는 사라져야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디귿 보세요. 원만히라는 말이 나와 있네요. 자, 단어에 밑줄이 쳐져 있다. 특히 한자어에 밑줄이 쳐져 있다. 한자어를 제대로 쓰지 못한 경우에 바꾸라는 얘기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원만히가 어디 있어요? 자, 수건으로 물기를 원만하게 어떻게 닦아요? 그쵸? 우리가 원만하다는 거는 뭔가 좀 일이 쉽게 아니면 다른 사람과 잘 지낼 때 뭐 이럴 때 쓰는 말이잖아요. 수건으로 물 원만히 이렇게 잘 지내면서 닦자 뭐 이런 얘기인가요? 아니죠. 그쵸? 자, 그래서 이 부분은 원만히가 아니라 완전히로 고쳐주면 되겠네요. 3번 맞죠? 자, 그 다음에 리을 보세요. 자, 리을에도 뭐예요? 전체 밑줄이 그어져 있죠. 즉, 얘도 사라지거나 위치가 바뀌거나. 이 경우에는 뭐가 될까요? 자, 그러므로 전문가들은 각 개인들이 손 씻기만 잘하면 감염성 질환의 70%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전문가의 의견을 어디다 넣는다고요? A로 보낸대요. 자, 얘는 순서가 바뀌겠네요. 자, A로 보내고 읽어보세요. 거기다 넣은 상태로. 그 자리에 어울립니까? 그 자리에 어울리는 내용? 아니죠. 오히려 어디로 가야 돼요? 첫 번째 문단의 맨 마지막 부분에 들어가야겠죠. 그래야, 자, 첫 번째 문단 보세요. 맨 끝에. 손에 있는 세균은 접촉을 통해서 타인에게 전염될 확률도 높습니다. 손에 뭐 세균 많다 이런 얘기 계속 해왔잖아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손 씻기만 잘해도 이런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다라는 내용이 들어와 줘야 더 자연스럽겠죠. 자, 그래서 4번 이게 정답이에요. 답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5번은요. 미음. 자, 여기게 됩니다. 이게 부사어와의 호응을 고려하래요. 자, 그럼 부사어를 찾아요. 그 문장에서. 부사어 뭐가 있죠? 결코가 있죠. 자,
결코라는 부사어는 자, 결코, 절대로 이런 것들은 다 뭐와? 그렇죠. 부정적인 내용과 그렇죠. 부정적인 의미와 얘네들은 호응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코 해서면 여기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긍정적인 내용이 나와서는 안 된다는 거죠. 뭐라고 바꿔야 돼요? 해서는 안 됩니다. 자, 안 된다. 이런 부정 표현이 와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고쳐쓰기 문제는요. 막 다 읽고 이럴 필요가 있는 게 아니라 항상 물어보는 거, 뭐 문장의 호응이라든가 단어 잘못 쓴 거라든가 빼거나 순서 바꾸거나 이런 것들 중에 하나로 나오니까요. 시간 줄이는 방법, 기호가 붙어 있는 부분, 밑줄 쳐져 있는 부분 여기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넘어가시죠. 자, 124쪽을 한번 보도록 합니다. 자, 드디어 어휘, 그 다음에 그 뒤에는 어법이 있을 거예요. 자, 어휘 해가지고 보면은 개념 많이 나와 있죠. 여기 나와 있는 어휘 개념들은 아주 기본적인 것들이에요. 꼭 읽어보세요. 쓰기에 나온 개념은 꼭 읽어보지는 않아도 돼요. 하지만 어휘에 나와 있는 개념들은 꼭 읽어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선생님은 한 가지 이야기만 할게요. 자, 뭐냐. 바로 이 어휘 개념 막차 태워드릴게요. 어휘는요, 사실 똑같은 내용을 물어보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 그런데 그 문제를 어떻게 창의적으로 보이게 하느냐, 어떤 틀 속에서 제시하느냐. 사실 이게 문제를 출제하는 사람들의 자존심 싸움이기도 합니다. 즉, 어휘 문제는 형식이 중요하다라는 얘기죠. 자, 그래서 수능 완성뿐만 아니라 우리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 유형들, 어떤 모양이고 이런 모양의 문제들이 무엇을 물어보고 있는 것인지 이거를 이해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가끔씩 어휘 문제를 보고 뭐 그림이 주어진다든가 아니면 뭐 도식이 주어진다든가 이랬을 때 여러분이 이게 무엇을 의미하는 건지 내가 어느 부분을 판단해야 되는 건지 몰라서 틀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지만 올해는 연계돼서 출제될 거기 때문에 우리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문제 유형들 그대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단어만 바꿔서 그 틀을 그대로 옮겨갈 가능성이 높아요. 그러니까 연계교재에 나와 있는 어휘 문제는요. 유형을 유심히 보도록 하십시오. 아시겠죠? 자, 그러면 봅시다. 자, 문제를 한번 보세요. 자, 지금 보면 보기는 일상생활에서 혼동하기 쉬운 단어들 중에 문맥상 바른 단어를 선택한 거래요. 자, 이미 선택을 했어요. 즉, 여기에 나와 있는 그 상황에 밑줄 친 단어를 선택한 게 올바른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게 맞냐 틀리냐를 고민할 게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올바른 거를 선택을 했고 이를 바탕으로 해석을 해내는 거예요. 자, 이를 바탕으로 탐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 자, 기억을 봤을 때 왜 이때는 시각을 쓰고 왜 이때는 시간을 썼는지 1번 선택지에서 제대로 설명하고 있는가 이거를 판단하는 게 여러분이 할 일이라는 거죠. 이 문제 유형은 바로 그런 형식으로 그런 틀로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럼 하나씩 보세요. 자, 기억, 약속한 시각에 맞추어 모임 장소에 나갔고요. 영화를 보면서 시각이 아니라 시간을 보내는 겁니다. 자, 시각에는 맞추고요. 시간은 보내는 거죠.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1번을 보세요. 자, 기억으로 보아 시각은 어느 한 시점이라는 의미. 즉, 12시 이거 있죠. 그죠? 너무 귀여운 척 했나? 자, 12시 요때 만나기로 했어요. 그럼 12시라는 그 시점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라는 거는 뭐예요? 내가 영화를 보느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시간을 보냈다. 이렇게 쓴 거죠. 그죠? 자, 그러니까 구간 개념이죠. 양의 개념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시점과 시점의 사이라는 몇 시부터 몇 시까지의 사이라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니은 보세요. 자, 2번을 봐봐, 2번. 자, 니은으로 보아 곤욕은 타인에게 당하는 거고, 곤혹은 자신이 스스로 느끼는 것이다. 그런지 확인을 해보라는 겁니다. 자, 니은을 보면, 나를 비난하는 청중에게 갖은 곤욕을 겪었다. 이럴 경우엔 곤욕을 선택했어요. 왜요? 청중에게 겪은 거니까 타인에게 당하는 게 맞네요. 그런데 두 번째 문장 보면 나는 예기치 못한 질문에 곤혹을 느꼈다라고 했습니다. 이 경우에는 타인이 아니라 내가 느끼는 감정이 나온 거죠. 그러니까 이때 곤혹을 선택을 했으니까 곤혹은 자기가 스스로 느끼는 거구나. 이렇게 말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디귿 3번을 보세요. 자, 디귿으로 모아 결제에는 허가나 승인의 의미, 아이에서는. 자, 결제, 어휘에서는 대금을 지불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구나. 디귿을 보면서 확인해 봅니다. 자, 새로운 사업 진출에 관한 회장님의 결제, 이때는 아이를 택했죠. 왜요? 회장님 뭐 한 사람이죠? 허가하고 승인한 도장 찍는 사람이죠. 그죠? 자, 그러니까 맞죠. 그 다음에 물품 대금은 나중에 예치금에서 자동으로 결제된다. 이때는 어휘의 밑줄이 그어져 있어요. 어휘를 선택했어요. 물품 대금 뭐죠? 대금을 지불한다는 의미가 이 결제, 어휘 결제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3번 맞죠? 됐죠? 자, 그 다음 자, 4번에 보면은 자, 신랑이 그리고 뭐가 있죠? 승강이가 있어요. 자, 이거 무슨 차이인가? 4번에서 뭐라고 설명하냐면요. 자, 신랑이는 양쪽의 사람이 서로를 향한 것이 신랑이다라고 했고요. 그 다음에 승강이는 뭐라 그랬죠?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뭐예요? 한쪽의 사람이 다른 한쪽의 사람을 향한 것이다. 좀 이거는 쌍방적인 게 있고 이거는 일방적인 거라고 보면 되겠죠. 자, 이 해석이 맞는가? 우리가 리을을 한번 보면 됩니다. 자, 리을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빚쟁이들한테 실랑이를 받는 어머니가 불쌍하였다. 이 상황에서 실랑이를 썼거든요. 그 다음에 접촉사고로 운전자들 사이에 승강이가 벌어졌다. 이 상황에서 승강이를 썼습니다. 그 얘기는 자, 빚쟁이들한테 당하는 상황은 사실 일방적인 상황이죠. 그렇죠? 근데 오히려 지금 리을을 보면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일방적으로 당할 때 실랑이를 쓰고 있고요. 운전자들 사이에 시비가 붙은 거니까 이거는 쌍방적인 거잖아요. 이때 승강이를 쓰고 있다는 겁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자, 이게 맞는 거예요. 그죠? 자, 리을에서는 맞게 선택을 한 겁니다. 이거를 해석하는 과정에서 4번 해석이 어때요? 두 개가 서로 바뀌게 된 거죠. 그래서 뭐예요? 자, 쌍방향에 왔다 갔다 하는 건 승강이, 일방적으로 있는 것은 실랑이 라고 여러분은 알아둬야겠습니다. 이게 맞는 거고 이게 뭐예요? 잘못 해석을 했으니까 4번이 정답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은요. 자, 뭐예요? 변경하고 변형이 있어요. 5번 보니까 뭐라고 설명을 했냐면 변경은 추상적인 대상을 바꾸는 거다. 정말 그런가요? 변경. 계획을 변경했죠. 계획 추상적인 거 맞죠? 그 다음에 변형은 구체적인 대상을 바꾸는 거다. 자, 변형 보니까 뭐예요? 유모차를 자동차 안전시트나 안락의자로, 즉 유모차, 구체적인 대상, 우리가 만질 수 있고 눈에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5번도 맞는 설명입니다. 됐죠? 4번만 해석이 잘못돼서 요게 답이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어법입니다. 자, 이 어법은요. 우리가 문법사항을 다 알아야 할까요? 그건 아니라고 했어요. 자, 우리 126쪽에도 보면은요. 자, 어법 관련해서 개념이 몇 가지가 주어져 있는데 사실 뭐 문장 성분 간의 호응, 문장의 구조 이것만 안다고 해서 풀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데요. 그렇다고 우리가 그러면 문법 교과서 다 외워야 할까요? 아니라는 거죠. 자, 어법 문제도 마찬가지로 우리에게는 항상 보기가 주어집니다. 보기를 바탕으로 해서 자, 선택지와의 연결이 적절한가를 봐주라는 거죠. 자, 보기와 선택지 구성은요. 자, 보기에 어떤 원리가 나오고 선택지에 사례가 나오는 경우. 반대로 보기에 사례가 나오고 선택지에서 이것을 해석하는 원리가 나오는 경우 어떤 것이 나오든 간에 우리에게 정보는 다 있단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문법적인 원리, 문법 교과서에 나오는 이론 다 알지 않아도 이미 문제에 이런 식으로 제시가 됩니다. 원리는. 다만 우리가 이 원리를 읽기 위해서 이 원리가 또띠 이렇게 안 보이게 하기 위해서 기본적인 개념들은 알아두시라는 거죠. 예를 들어 어간과 어미가 뭐냐? 품사가 뭐냐? 문장 성분이 뭐냐? 어근과 접사가 뭐냐? 아주 기본적인 단어들에 대해서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기본적인 단어들은 선생님이 이 자리에서 설명 안 할 거예요. 자, 개념 급탑제로 돌아가시면 한 강에 진짜 얼마 안 되게, 몇 분 안 되게 선생님이 딱딱 체계적으로 설명을 해놨어요. 그거 보고 오세요. 아직도 모른다면. 아시겠죠? 갔다 오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 아주 기본적인 단어 몇 개만 가지고 보기에 나와 있는 혹은 선택지에 나와 있는 원리들을 읽어내면 되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사례들에다가 적용을 해보시라는 그런 이야기죠. 자, 그래서 오늘 개념 막차 마지막으로 태워드리겠습니다. 자, 어법은 어떻게 한다? 기본 개념을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기본 개념을 이해한 다음에 이거를 사례에다가 적용하는 부분에 있어서는요, 어떤 식으로 적용하냐? 무조건적으로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단어가 어떤 환경에서 쓰였는지 앞뒤의 상황, 환경을 고려해주면 됩니다. 자, 이 환경을 고려하라는 말이 굉장히 추상적으로 들릴 텐데요. 자, 어떻게 하는 건지 선생님이 문제를 풀면서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 지금 보시면 127쪽에 문제가 하나 나와 있습니다. 자, 보기 1과 보기 2가 있는데 보기 1이 뭐예요? 원리죠. 그쵸? 그 다음에 보기 2가 뭐죠? 사례입니다. 선택지는 뭐냐 하면 보기 1의 원리를 보기 2의 사례에다가 제대로 적용하고 있는지, 그죠? 그것을 해석을 제대로 했는지 이거를 골라주는 내용이 선택지에 들어가 있다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이 원리를 보면 사실 우리는 환경을 읽어낼 수가 있어요.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우리가 해야 되는 거는 뭐냐 하면은요. 자, 여러분도 많이 헷갈리는 거죠. 평소에. 이하고 히를 구별하는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죠? 이와 히를 구별하는 문제. 자, 여러분 깨끗이 이예요, 히예요? 이건 좀 쉽죠? 꼼꼼히 이건 이예요, 히예요? 조금 헷갈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다. 이건 이예요, 히예요? 자, 그거에 대한 기준이 제시된다는 거죠. 그래서 보기 1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선생님이 정리를 해봤어요. 한번 보세요. 언제 이가 붙고 언제 히가 붙느냐. 자, 보시면 선생님이 이렇게 이런 조건들 이렇게 정리를 해놨죠. 이게 바로 아까 이야기했던 환경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단어를 볼 때는 환경을 봐줘야 돼요. 뒤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지 그게 하나의 환경이 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보시면 하다가 붙을 수 있으면 히를 적어주고요. 하다의 히, 하다의 히읗, 그 다음에 히의 히읗, 비슷한 면이 있으니까요. 그쵸? 그 다음에 하다가 붙을 수 없으면 이를 적어준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걸 가지고 설명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니은을 보세요. 자, 니은을 보면은 많다. 자, 많다의 어간이 만입니다. 이 만 뒤에 하다 붙을 수 있어요, 없어요? 만하다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얘는 하다가 붙을 수 없기 때문에 얘를 써서 만이라고 쓰는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2번 보니까 니은에서는 어근이 만에 하다가 붙을 수 없으므로 만2로 적어야 하는군. 맞는 설명이죠. 됐죠? 자, 그 다음에 2번 보세요. 어근에 하다가 붙을 수 있는데, 자, 하다가 붙을 수 있다고 해서 무조건 히를 쓰는 것이 아니라 붙을 수 있어도 어근의 끝소리가 시옷이면 뭐를 쓴다? 이를 써준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 깨끗이라는 말 쓰잖아요. 자, 하다 붙을 수 있어요. 하지만 뭐예요? 끝소리가 시옷이니까 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깨끗히가 아니라 깨끗이로 써줘야 된다는 거예요. 자, 이거는 어디 가서 찾을 수 있냐? 기역을 한번 보세요. 기역에 보니까 뭐가 나와 있죠? 따뜻. 자, 따뜻 하다가 붙을 수 있습니다. 하다가 붙을 수 있지만 어근의 끝소리가 시옷이라는 환경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따뜻 히가 아니라 이를 써줘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됐죠? 자, 그래서 1번의 설명도 맞죠. 자, 그 다음에 3번 봅시다.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결합한, 즉 첩어의 뒤에서는 무엇을 쓴다? 바로 이를 쓴다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겹겹이, 틈틈이 이럴 때. 자, 이 경우에는 뭐예요? 겹이라는 말이 원래 있죠. 원래 있는 겹이라는 말을 어때요?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결합했죠. 겹. 틈이라는 말도 원래 있죠. 틈이란 단어가 존재하죠. 이 단어를 두 개를 반복적으로 결합했으니까 이럴 경우에는 뒤에다가 이를 써주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5번을 한번 보세요. 자, 5번. 미음에서는 섭섭. 자, 미음을 볼까요? 너하고 같이 아는 것을 매우 섭섭이 생각하더라. 섭섭이냐, 섭섭히냐라고 했을 때
자, 이거를 5번에서는 뭐라고 해석하고 있냐면은 섭섭이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결합한 첩어이므로 섭섭이로 적어야 되는구나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정말 한 단어를 반복적으로 쓴 걸까요? 글자는 똑같죠. 하지만 겹겹이에서 겹이 원래 존재하는 단어이고 틈이 원래 존재하는 단어임에 비해 섭은요. 원래 존재하는 단어가 아니에요. 섭이라는 게 원래 있어서 그 섭 두 개를 합쳐놓은 게 아니라 이거는 원래 뭐가 돼야 돼요? 섭섭하다죠. 그쵸? 자, 그러면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니까 원래 얘는 하다가 붙을 수 있는 말이면서 끝소리가 시옷도 아니죠. 그러니까 얘는 섭섭이가 아니라 뭘로 써줘야 돼요? 섭섭히로 써줘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자, 그러니까 이 섭섭이와 관련된 부분 5번이 잘못돼서 5번이 답입니다. 됐죠? 자, 나머지를 한번 보도록 합시다. 4번. 자, 비읍 불규칙 활용 어간. 이거는 뭐냐 하면은요, 이런 거예요. 자, 아름답다. 자, 이 아름답다라는 말이 모양이 변하게 되면, 자, 아름다운이에요? 아니면 아름답은이에요? 이렇게 쓰지 않죠? 자, 비읍이 사라지고 대신에 그 자리에 뭐가 되냐? 우라는 모음이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름다운. 자, 비읍이 우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비읍 불규칙 활용 어간이라고 해요. 자, 그래서 이런 아름답다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무섭다가 있죠. 자, 무섭다 같은 경우에도 무섭은이 아니라 무서운이라고 해서 비읍이 우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은 이 경우에는 뭐가 있어요? 디귿. 자, 뭐가 있어요? 괴로이가 있죠. 자, 괴롭다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괴롭다라는 말 이거 활용하게 되면 어떻게 바뀌죠? 괴로운이라고 해서 이 비읍이 우로 바뀌게 됩니다. 그러니까 얘는 비읍 불규칙 활용 어간이 맞고 이럴 경우에는 이를 붙여준대요. 그러니까 괴로희가 아니라 괴로이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3번 뭐예요? 괴로이로 적어야 하는군. 맞습니다. 자, 그 다음 마지막 한자어 뒤에는 무조건 희를 붙여준다라고 했어요. 자, 그러면 리을에 나와 있는 성실 같은 경우에 성실 한자어이니까 성실이가 아니라 성실희로 적어야 한다라는 4번의 설명이 맞는 게 되겠죠. 자, 그래서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이 보기에 나와 있는, 보기 1, 2에 나와 있는 거 원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읽어내고 환경에 따라서 적용했을 때 안 맞는 거, 이걸 골라주는 게 어법 문제예요. 문법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말란 얘기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우리가 쓰기 어휘 어법의 모든 유형사 살펴봤어요. 다음 시간에는요, 뒤에 나와 있는 유형 연습할 겁니다. 7문제 다 풀어보십시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